다들 들어오셨나요? 예, 그 라이브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이 빨라서가 아니고 조금 천천히 해달래요. 발음이 정확지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저도 한때는 발음이 그렇게 정확했는데 제가 이빨 21개를 임플란트 했어. 예, 21개. 예. 그러니까 여기 저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요. 예. 그래 놓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제가 의도한 대로 다 정확한 발음이 안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파를 통해서 이 변환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새로 들으려고 하면 제가 들어도 짜증나요. 제 발음이. 예. 그리고 그나마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지 처음에는 너무 저도 그냥 어색했어요. 뭘 말하기가. 예.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좀 더 늦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예. 죄송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입지교차 지대서 이론, 튀냉 이론을 다루는데요. 튀냉은요, 농업 고립국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론을 이야기했다고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소비지로서 영주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몰려 사는 거야.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 해서 외곽으로 갈수록 농산물의 분포가 달라져요. 일단 제일 가까운데, 일단 이렇게 동심원으로다가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산이나 강 같은 거에 막혀 있다, 아니면 그냥 다 넓은 평야다. 넓은 평야다, 이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나 길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길이 유지되는 거야. 이럴 적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비지에서 제일 가까운 여기에서는 신선 제품들, 신선 그 농산물 있죠? 이걸 재배하게 돼요. 왜? 그 당시에 냉동차 같은 거 있어, 없어? 예,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 오로지 운송수단은 마차 하나야. 뭘로만 운송을 해? 마차로만 운송을 해요. 그럼 마차로 운송을 할 적에 너무 먼 곳에서 여기까지 운송하려면 며칠씩 걸리면 우리 그 신선 제품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거 아니야. 채소류. 채소가 다 어떻게 되겠어? 다 시들시들해져. 그 다음 우유는 다 어떻게 돼버리겠어? 우유는 다 상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채소 같은 걸 재배하면 그 다음 지역에서는 낙농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지역에서는 뭐냐? 땔감 같은 거 만들어. 여러분들 땔감 우리는 그거 이해가 안 가죠? 왜? 도시가스 다 들어오고, 그죠? 열병합 발전소에 의해서 열 공급되고 뭐 이래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땔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이걸 몰라. 예,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안 해.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땔감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땔감을 주워서 거기서 점심 먹고 돌아와. 그러면 저녁이 돼요. 그럼 겨울에 아프리카도 겨울이래. 저녁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그 땔감을 떼가지고 밥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다시 어떻게? 땔감을 주우러 가는 거야. 근데 먼저 갔던 데보다 가까워 이제 더 가야 돼. 예? 더 가야 돼. 왜? 먼저 갔던 데는 다 주웠잖아.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땔감을 주워서 와요. 하루 일과가 그렇게 된대요. 하루 일과가. 그만큼 땔감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신탄지 같은 거 있죠. 땔감 만드는 뭐 이런 걸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곡물류 있죠. 그 다음엔 뭐다? 뭐 이렇게 삼포농. 그 다음엔 뭐 수협지역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차 어떻게 하냐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입지교차라는 용어를 써요. 입지가 어떻게 된다? 변해 나간다.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라는 건데요. 일단 어떤 특정한 한 지역, 요거 하나만 봅시다. 자, 요거 한 지역만 보는데 요 지역을 우리가 확대시켜서 봐요.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확대해서 그냥 채소류 재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도 확대해가지고 거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로 이렇게 나눠 봅시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채소를 갖고 와도 하루 동안에 갖고 온다 그랬죠? 근데 갖고 오려면 그냥 갖고 와 마차를 통해서 갖고 온다 그랬어. 근데 운송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오는데 운송비가 얼마가 드냐면 50이 들어.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 1번이야. 2번 요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운송비는 얼마가 드냐? 40이 들어. 3번 지역에서 여기 오는 데는 30이 들어. 4번 지역에 요 지역에서 오는 데는 운송비가 20이 들고 여기서 여기로 갖고 오는데 운송비가 10이 들어. 됐어요? 됐습니까? 어차피 곡물 가격은 곡물이 아니라 야채류의 가격은 다 같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 50에 여긴 40, 30, 20 이렇게 들어. 운송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보다 더 우수하게 더 많은 농작물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땅이어서 지대가 발생하는 거야? 아니면 운송비가 여기보다 10이 싸니까 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대가 여기가 한계지야. 여기는 한계지로 여긴 지대가 제로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대가 얼마? 10. 여기는 30. 즉 리카르도에 의할 적엔 지대는 왜 발생했냐면 비옥도 차 때문에 생겼죠. 근데 튀넨에 의할 적엔 지대는 비옥도의 차 때문에 생긴다, 운송비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 운송비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는 게 지대예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중심지에서 가까운 데에 위치할수록 지대는 어떻다? 커. 지대가 높은 이유는 뭐다? 운송비가 덜 들기 때문에 라고 주장한 것이 튀넨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교재에는 뭐라면 위치지대설이라고 쓴 거야. 땅이 좋아서 아니면은 위치가 좋아서. 위치가 좋아서라는 것이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지대설로 써요. 저 좀 보십시오. 공간 구조론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이론은 튀넨으로부터 출발한다. 외워주셔야 돼. 누구로부터 출발해? 튀넨이 가장 현대화된 공간 구조 이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입찰지대 이론은 튀넨의 이론을 차용했다 하면 맞아. 왜? 모든 이론은 누구로부터 나와? 튀넨의 이론으로부터야.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나왔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을 튀넨은 차용했다. OX. X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그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동심원 이론이 있어요. 버제스의 이건 도시 발전론이에요. 버제스의 공간구조론 그게 있는데 걔도 뭐 그려놨어? 아까 내가 여기 튀넨 동그라미 그려놨지? 얘도 그 동그라미 그려놨지? 튀넨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차용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튀넨의 농업고립국 이론을 차용했다. 버제스가 튀넨을 차용했다야. 그걸 바꾸는 순간에 다 틀려. 됐어요? 그 다음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튀넨의 이론을 차용했다. 튀넨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을 차용했다. 헤이그가 튀넨을 차용한 거야. 이처럼 튀넨은요 모든 이론의 근본이야. 튀넨으로부터 출발이야. 됐어요?
튀넨으로부터 모든 이론들 출발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튀넨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야. 운송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 튀넨이 주장한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튀넨은요, 여러분들 딴 거 아니야. 비옥도차, 운송비차. 운송비차, 그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튀넨도 결국은 뭐냐, 여기 보시오. 한계지, 지대 있다, 지대 제로다. 한계지의 지대는 제로다라고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리카르도랑 달라.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튀넨의 이론에 의할 적에도 여러분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 지대가 가격을 결정해.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 뜻인 거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가지고 잉. 튀넨은 그러니까 역시 지대를 뭘로 본 거야? 잉여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대를 잉여로 취급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 이론이요? 절대지대설이라 해서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누구 이론? 이 마르크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마르크스 그분 맞아. 예, 공산당 선언 그거 한 그 마르크스예요. 그래서요, 마르크스는요, 여러분들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 좀 보십시오. 인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는 한 내 땅이 암만 쓸모없더라도, 여러분 남이 이용하는 거 나도 아니면 이용 못하게 해. 이용 못하게 해요. 절대로 공짜로 이용하는 건 없다는 거야, 소유권이 존재하는 한.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이거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가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직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단지 내 상가가 텅텅 비어 있어. 그럼 비어 있는 게 나아. 그거 뭐라도 쓰는 게 좋아. 그러면 나 같은 사람 그 공짜로 좀 사용하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해준다? 절대로 안 해준다. 그러면 싸게라도 임대료 준다? 절대 안 준다. 싸게라도 주면은 좀 얼마 조금이라도 받잖아. 좋잖아. 근데 그렇게 해줘, 안 해줘? 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서요, 내가 한번 남한테 내 거 임대 주면은 10년 동안 꽝이야. 안 그래요? 10년 동안 임대료 매년 기껏 올려야 5% 올려. 5% 올리는데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해. 눈치 봐가면서. 그러니까 놀방정, 남한테 주지 않아. 한마디로 암만 쓸모없어도 한계지라고 할지라도 지대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마르크스는 총 지대는 리카르도에 의하든 튀넨에 의하든 생기는 차액지대와 절대지대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절대지대는 뭐냐? 한계지의 지대, 존재하는 지대, 저게 절대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튀넨이나 리카르도와 달리 마르크스에 이르러서는요, 절대 한계지에는 지대가 없는 거야. 한계지에조차도 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계지에조차도 지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한 소유욕 절대로 공짜로 빌려주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한계지에도 지대가 있다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누구다? 마르크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지대를 무슨 지대라고 한다? 절대지대라고 해서 차액지대와 절대지대의 합을 전체 지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이거요. 여기 보셔. 지주가 절대지대로서의 이 한계지의 지대가 있죠. 한계지의 지대를 올리면 그러면 물건 만드는 사람도 손해봐, 손해보지 않아?
손해 안 봐. 왜? 물건 가격을 올리면 되잖아. 농산물 가격을 올리면 된다고. 그죠? 그렇다면 고전학파처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 지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 세상에서 처음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그럼 마르크스는 신고전학파다? 아니야. 마르크스는 그 자체로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처음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에 의할 때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지대가 가격이 너무 고전학파지. 가지고인 그건 세상 없어서 기억해야 돼. 마르크스는 처음, 난생 처음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했어. 보여요? 한계지의 지대를 올려. 절대지대 값이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들 농사꾼들은 앉아서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농산물 가격을 어떻게 된다? 올리게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지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그런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됐어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마르크스 이론이요. 자, 시험은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요. 시험은 절대지대설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마르크스다. 두 번째. 한계지에조차도 지대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다? 마르크스다. 마르크스에 의할 적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거 세 가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어렵소? 더럽게 쉽소? 쉽죠? 그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요. 그 다음 아까 제가 잠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을 갖다가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건 빼고 알론소의 이제 입찰 지대를로는 이야기하는데요. 입찰이 뭐요? 경매. 정답이요. 합격이요. 입찰이 경매야. 지대는요 마치 경매 붙인 것 같다는 거예요. 경매 할 때는 제일 비싼 거 쓴 사람이 낙찰받아, 아니면 제일 싼 거 쓴 사람이 낙찰받아. 제일 비싼 거 쓴 사람이 낙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자, 이거요. 저 좀 보시오. 여긴 도심이고 여기 이쪽으로 하면 외곽이에요. 이쪽으로 하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쪽은 지대예요. 그럴 적에 이거요.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이 도심의 땅은, 여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업종들이 한마디로 나 지대 얼마 지불하겠소, 나 지대 얼마 지불하겠소, 나 지대 얼마 지불하겠소라고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무슨 가격을 쓴 사람이 이 땅을 쓴다? 제일 높은 가격 쓴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땅. 요 첫 번째 땅 뺀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 그 다음 땅 제일 높은. 그래서 지대는 외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싸지게 된다는 거예요. 도심에선 지대는 어떻다? 높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때 이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점차 외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완만해지죠. 그럼 이때 이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이거요. 단위 토지 사용량분의 A라는 값을 가져요. 이때 A는 뭐가 돼도 상관없어. 운송비라고 여긴 적혀 있을 거예요. 보세요.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에 의할 적에는요, 입찰 지대 곡선은요,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이다. 이렇게요. 여기 보세요.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이죠. 그러면서 입찰 곡선의 기울기는 그게 니은에 적혀 있어요. 토지 이용량을 분모로 해서, 그죠? 한계 운송비를 나눈 값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한계 운송비가 아니고
대체 생산 요소라고 나와도 맞아. 됐어요? 그리고 노동 투여량이라고 나와도 맞아. 무조건. 하지만 여기 보세요. 분모는 뭐다? 예, 토지 사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눈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됐어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제일 못 믿는 게 뭐냐면 수학적 표현을 말로 했을 적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자,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일단 첫 번째 표현 뭐요? B를 A로 나눈다, A를 B로 나눈다. 이 뜻이야. 또는 이걸 다른 표현하면 B에 대한 A의 값, A에 대한 B의 값. 자신 없어? 한국 사람 아니야?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요 위치에 해당하는 거는 무조건 뭐다? 토지 사용량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자, 다시요. 대체 생산 요소를 단위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OX. O야 그거. 됐어요? 또는 이거요. 네. 토지 사용량에 대한 운송비의 값을, 한계 운송비의 값을 의미한다. OX. O라는 거야 그게. 하여간 요 B, 요 위치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토지 사용량이에요. 됐어요? 예. 자, 봅시다. 요거 되죠? 요렇게 해서 우하향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볼록이다? 원점을 향해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외곽으로 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기울기는 작아지고요. 이때 이 기울기의 값은 B분의 A라고 표현할 때 A가 토지 사용량이야, B가 토지 사용량이야. B가 토지 사용량이다. 됐습니까? 그 사실을 알론소의 이제 입찰지대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니은에 보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무엇을 토지 이용량으로 나눴어? 한계 운송비라 그랬죠. 한계 운송비. 운송비야. 그러니까 누구 이론 쓴 거야? 운송비 얘기 누구야 저기? 티넨 이론을 차용한 거예요. 알론소 이론도. 자, 그러면은요, 이 알론소 이론, 이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모델을 한번 단순화시켜 봅시다. 모델을 단순화시켜요. 여기 보십시오. 토지를, 절 좀 보세요. 토지를 딱 세 가지로 쓴다고 합시다. 상가. 그러니까, 저기요, 상업용. 그 다음에 주거용. 그 다음에 농업용. 요 세 가지로 쓴다고 합시다. 상업용, 농업용, 주거용. 그러면, 상업용 토지 이용은 이런 외곽에서 토지 이용 해봤자 돈 돼 안 돼.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서 쓰려고 해요. 대신에 상업용 토지 이용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이 없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상업용 토지의 한계 비용 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가파르다는 거예요. 이게 상업용이야. 그 다음에 주거용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가격밖에는 지불할 용의가 없어. 근데 외곽으로 가면은 더 이렇게 지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런 지불 용의를 갖고 있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 농업용 토지야. 도시에 있어도, 도심에 있어도 절대로 농업용 토지는 지대를 많이 지불할 용이 없어. 그죠? 그래 놓다 보니까 이런 곡선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요 지점까지는 누가 제일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나요? 상업용 토지죠. 그러니까 얘가 이 포락선의 제일 꼭지를 위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요 지점까지는 누가 제일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주거용이죠.
그러니까 요게 가격선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누가 제일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농업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심에서 이 지역까지는 무슨 지역이 돼? 형성되고, 상업지가 형성되고, 여기는 무슨 지역이 형성되고, 주거지가 형성되고, 여기는 무슨 농지가 형성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넓게 봤으니까. 근데 같은 상업지역 중에서도 얘가 은행이냐, 얘가 저기 베스킨 라빈스냐, 뭐냐에 따라서 또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어때다. 또 다 달라지는 거야. 다 달라진다는 거요.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뭐냐? 자, 이런 입찰지대 곡선 얘의 선은, 자, 최대 지불 용의점들의 결합품이요, 아니면 최저 지불 용의점들의 결합이요. 그래, 최대. 시험엔 최저라고 나와. 이거 틀려야 돼. 당연히 맞춰야 돼. 최대 지불 용의점들의 포락선 집합. 그게 바로 뭐다? 입찰 지대 곡선. 누구 이론? 알론소 이론이라는 거예요. 어려워? 더럽게 쉬워? 더럽게 쉽죠? 예, 알론소의 이론이다. 그게 입찰 지대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 이론을 다루겠어요. 누구 이론이요? 자, 절 좀 보십시오. 생산 요소는 기본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그죠? 그럴 적에 토지에는 생산 요소로서 토지를 지불한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게 뭐다? 그 다음에 노동자는 노동을 지불한 대가로서 주는 것이 뭐다? 자본가들은 자본을 지급한 대가로서 주는 것이 뭐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생산 요소고, 요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전학파의 이론에 의할 적에는 토지를 생산 요소로 봤다,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보질 않았다. 않았기 때문에 요 지대를 뭘로 본 거다? 잉여로 봤던 거고. 그 다음 신고전학파 이론은 토지 자체도 생산 요소로 봤기 때문에 토지에게 지대를 주는 것은 지극히 뭐다? 당연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취급했다라는 것이 누구 이론? 그게 신고전학파 이론이었던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거요. 자, 자본가들이 돈을 댔죠. 이 돈은 뭘로 썼어? 자, 이 돈으로 기계를 샀던 거예요. 뭘 샀어요? 근데 이 기계의 수명이 얼마냐? 10년. 기계의 수명이 얼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봅시다. 토지와 노동을 놓고 볼 적에 토지는 계속적으로다가 오늘 토지 쓰고 그 다음에 내일 와가지고 토지 또 지급하고 그 다음에 모레 와서 토지 또 지급하고 그러는 거야. 한 번 주면 된 거야. 한 번 주면 됐죠. 에이, 정신 차리시오. 한 번 주면 된 거야, 토지는. 근데 노동자들은 가가지고 노동 한 번 해줬으면 된 거야? 아니면 그 다음날 또 와서 일해야 돼? 그 다음날 또? 자, 한마디로 뭐냐면 얘는 한 번 지급하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얘는 한 번 지급하면 그걸로 끝이야. 계속적 투여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자본가들의 이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 이 자본으로 기계를 샀다고 해봅시다. 할 때 이 기계는 10년 동안은 계속 사는 거야? 10년 동안에는 그냥 한 번 쓰고 마는 거야? 한 번 쓰고 말죠. 단 10년 지나면. 기계 또 사와야 되지.
10년 또 지나면 또 사와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매일 투여를 한다면 얘는 10년 단위로 투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 투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과 자본은 계속적 투여가 맞아. 근데 10년이란 단위를 본다면 얘는 계속적 투여야. 한 번 투여하고선 10년 동안은 끝이야. 그렇다면 기계는요, 한 번 10년이란 단위 측면에서 보면 노동과 같은 역할을 해, 토지와 같은 역할을 해. 정답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기 아니면 단기, 단기적으로 토지의 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준지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지대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이거 나와야 돼. 그게 준지대야. 근데 거기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틀려. 됐어요? 두 번째로 어떤 기계와 같은 한번 투여하고 많은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준지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준지대 얘기하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절 좀 보셔. 준지대는 장기적으로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OX. X, 장기 아니야. 뭐요? 단기적으로야. 됐어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는 단기적으로 볼 땐 지대와 같은 역할을 해. 한번 투여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준지대라는 용어를 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게 준지대 이론이요. 그 다음 파레토의 경제지대. 저 파레토란 사람은요, 경제학자 중에서요 잉여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잉여 이론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가 있다면 저 파레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파레토는요 아주 유명한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20-80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뒤져보시오. 나와. 자, 20-80 법칙은 뭐냐면 이거요. 20%가 80%를 만든다야. 뭐라고요? 그 얘기는 나머지 80%는 얼마 만들어내는 거야? 나머지 80%는 겨우 20 만들어내. 한마디 말해서 나머지 80%는 뭐요? 잉여야. 나머지 80%는 잉여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5명 살아. 엄마, 아빠, 아들, 딸, 할아버지 5명 살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중에서 집안일의 80%를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요? 엄마, 아빠 하면 40%야. 엄마 하면 20%야. 저는 제가 100%예요. 집안이야. 아침 내가 딱 차려요. 그리고 와이프 깨워요. 그래서 같이 와이프랑 밥 먹고요. 그 다음에 밥 차려놓고 아버지 깨워요. 아버지 식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치우, 와이프는 그동안에 막 뭐 준비라는 게 지 나갈 준비하는 거죠. 예. 우리 와이프는 또 나쁜 버릇이 있어.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예. 내가 화장실에 가서 꼭 앉아 있어야만 일어나라고 와서, 셈이 많아서 그런가 봐. 꼭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만, 제가 그래서 화장실에 안 앉으면은 아침 변을 못 봐, 우리 와이프는. 그래 놓고 내가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일어나라 그래야 돼. 참 나쁜 버릇이죠. 내가 이런 소리 한 거라면 우리 와이프 나 아마 가만 안 둘 거야. 자, 20-80 법칙. 근데요,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파레토는 80% 다 버려라 라는 절대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잉여의 오히려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자, 여러분들 저를 좀 보시오. 파레토에 의할 땐 그래요. 개미가 있어도
일개미들 얼마나 열심히 일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20%만 일한대요. 나머지 80%는 우왕좌왕 하면서 슬슬 눈치 보고 놀고 있는 거야. 실제로 누구만 일해? 20%.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와 일하지 않는 80%의 개미를 분리해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열심히 일하는 집단이야. 여기는 노는 집단이니까 어느 쪽이 우수한 집단이 되겠어? 열심히 일하는 집단이 우수한 집단이 될 것 같은데 분리해 놓으면은 열심히 일하는 20%의 집단 중에서 또 20%만 일하고 80%는 놀게 되고, 이 맨날 농땡이 까고 놀던 이 80%의 집단 중에서도 또다시 20%는 일하면서 그 사회 구조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10,000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몇 프로만 일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20% 만들어내. 거의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80%의 종업원들을 잘라버리면 삼성전자는 그러면 아주 우수한 인력들만 남게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잘 돌아간다 아니면은 또다시 일 안 하게 된다. 또다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내가 잘나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사회 구조가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일 안 하는 나머지 80%를 욕할 수 있다, 욕하면 안 된다. 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탁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놀고 먹냐? 너는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너는 맨날 컴퓨터만 하냐? 이거 욕하지 마. 여러분들의 세대보다 앞으로의 세대는요, 점점 더 공급 과잉 세대예요. 즉 뭐냐, 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만들면 너무 많은 걸 만들어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다, 노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다. 노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놀 줄 아는 것 얼마나 좋아? 그죠? 자기 행복을 누리면서 놀 줄 아는 거 얼마나. 그래. 그리고 개가 있어야만 소비가 돼. 경제가 굴러가. 그래서 국가에서 알아가지고 놀라고 돈 줘요, 앞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제발. 그러면 열심히 짜 빼고서 살아. 단 여러분들도 합격할 때만 열심히 해. 합격할 때까지만. 예, 요것이 여러분들 그 파레토의 이론은요, 20-80 법칙 아주 유명한 거야. 그러면요, 이 파레토의 경제지대론이라는 건 뭐냐? 자, 공급곡선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요 가격에 요만큼을 팔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이 뭐냐면 기업의 총수입이에요. 기업의 총수입은 요쪽 세모, 요 세모를, 그리고 아래 세모를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의 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파레토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제지대는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건요, 공급자 잉여예요. 그 다음에 요 전용수입이라는 건 요건 뭐냐면은 생산자가 생산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게끔 하려는 최소한의 수입, 이것을 전용수입이라고 이야기해요. 됐어요? 자, 칠판을 보십시오.
한번요,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자, 어떤 물건인데 대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오직 하나씩만 만들어내. 한 사람이 몇 개씩? 한 사람이 하나씩만 만들어내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 하나씩. 자, 그게 여기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여섯 번째 사람, 일곱 번째 해가지고 여기 n번째 사람까지 해서 물건이 n개가 이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때 공급곡선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예. 이 사람은 요 가격이 되더라도 자기는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할 사람이었죠. 이 가격이어도 자기는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할 사람이었어. 첫 번째 사람은. 근데 시장에서 얼마를 받아? 이 가격을 받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요 점친 것만큼은 자기한테는 자기는 요 가격이라도 만들어서 팔 사람인데 오로지 즐거워서 만드는 건데 거의 공짜라도 줄 사람인데 아이 만들었더니 이 가격까지 주네? 그러니까 저 점선에 해당하는 건 이 사람한테는 어떤 거요? 남는 돈이야. 남는 돈, 그게 바로 뭐야? 잉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요 가격이면 물건을 만들 사람이야. 그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균형가가 얼마가 형성됐어? 그러니까 이만큼의 가격, 이 점선의 가격은 이 사람한테 뭐다? 남는 돈이야. 남는 돈, 지대야. 공급자 잉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요만큼 남는 돈. 결국 이 사회구조 전체로 볼 적엔 이쪽 부분, 공급곡선의 이 좌측 부분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으로 줄친 부분은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거야? 남겨먹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입장은요, 요 빨간색으로 줄쳐진 요 돈만 정확하게 요 사람들은 줘도 이 물건은 공급되지 않아. 이 물건만 줘도 이거 사람들은 이 물건이 공급돼. 근데 사회 전체로 보면 균형량과 균형가 이거니까 이만큼을 돈을 줬잖아. 그러니까 전체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제지대라고 하는 저 부분에 눈 뜬 것, 누구 이론이다? 파레토 이론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이와 같은 경제지도 이론을 여러분들이 접근해 갈 적에는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뭔지 몰라도 웬만한데 탄력성 얘기가 나오면 그냥 비가더야. 원래 비가더는 어떤 뜻이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뜨지 말고 그냥 비탄력적인 게 더, 그게 답이야. 뭔지 몰라도 뭐가 답? 비탄력적인 게 답. 더 크다야. 자, OX로 대답해 보세요. 자, 국가가 조세 정책을 폈을 때 탄력적일수록 전가 현상이 크다. OX. 예? 다시. 자, 비가도가 답이 되니까. 비가도가 답이야. 자, 국가가 조세 정책을 썼을 땐 탄력적인 사람과, 그러니까 탄력적인 축과 비탄력적인 축, 누가 조세를 더 많이 두들겨 맞는다?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낸다? 비야, 비가 답이야. 다시요. 자, 국가가 임대료 규제 정책을 폈을 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규제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OX. X야. 답이 뭐야? B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정책적 효과가 크다야. B가 더래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어느 쪽이요?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B가 더야.
자, 비탄력적으로 그려볼까요? 더 기울기가 급해진 거죠. 그러면 전용 수입은 얼만큼이야? 요건 뭐야? 경제지대요. 탄력적으로 그려볼까요? 이게 뭐가 돼? 전용 수입. 요게 뭐가 돼? 경제지대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전용 수입을 여기서 배우는 거야? 경제지대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지대는 언제 커져? 비탄력적일 때 커져. 그러면 시험 문제는 치사하게 아주 순진하게 경제지대로 물어볼까? 전용 수입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전용 수입은 언제 커져? 탄력적일 때 커져? 비탄력적일 때 커져? 그렇죠. 합격이요, 합격. 합격이요. 여러분들은 그게 단순한 대답 같죠? 그 단순한 대답도 못해. 내가 그래서 그냥 미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해주니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자, 정리합시다. 이거예요. 경제지대의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요. 파레토의 이론에 의할 적엔 우리가 단순히 지대 이론을 토지에만 국한했었는데 이것을 모든 재화, 모든 상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난 곳에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했을 적에 이때 요 공급자 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거를 경제지대라는 이론으로서 정립한 사람이 뭐다? 파레토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즉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 곡선,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히 어떻게 돼? 완전 비탄력으로 수직이야. 그러니까 전용 수입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전부가 뭐가 돼? 경제지대 놓고 지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토지는 이 이론에 의할 땐 경제지대 니콜 지대가 돼버려. 토지는 왜? 완전 비탄력이니까. 저렇게 해서 전용 수입은 존재한다, 전용 수입 없다. 그러니까 잉여야 토지는 한마디로 좌식 계급들이 앉아서 먹고 사는 그거요. 근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렇죠. 오늘날이야 좋지. 여러분들의 로망, 그죠? 네, 임대료. 네, 그것이 경제지대 이론입니다. 자, 전체 정리합시다.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올라 주시오. 자, 차액지대 누구 이름 떠올라? 리카르도 떠올랐어요? 예. 시킬 거야? 이거 하고서 시킬 거요. 두 번째,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지대설 누구 이름 떠올라? 튀넨. 세 번째, 절대지대설 누구 떠올라? 마르크스. 그 다음 입찰지대 누구 이름? 알론소. 그 다음 준지대 마샬. 그 다음에 경제지대, 예? 파레토. 됐습니까? 그 다음 차액지대 뭐가 떠오르냐? 운송비차, 비옥도차. 그 다음 수학 체감의 법칙 적용하였다, 수학 체감의 법칙을 무시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해서 이론 전개가 된다는 거야. 한계지에 지대 있다 없다? 한계지엔 지대가 없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지대를 생산비에 대한 대가로 봤다, 잉여로 보았다. 그게 리카르도 이론이요. 통과요. 그 다음 입지교차 지대설, 비옥도차, 운송비차. 운송비차, 그 다음 농업고립국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됐어요? 최초의 근대화된 지대 이론을 주장하였다.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이론을 차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 한계지에 지대 있다 없다? 없어. 이 사람들은 한계지 지대 제로야. 그래서 다 가지고 있냐?
그 다음 절대지대설. 인간의 소유욕이 있는 한 지대는 생긴다. 그래서 한계지대조차도 뭐가 있다? 그 지대를 무슨 지대라고 한다? 절대지대. 그래서 한계지의 지대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오른다.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최초로 주장했다. 마르크스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입찰지대 곡선. 최대 지불용이의 합 아니면 최저 지불용이. 그렇습니다. 그거요. 그 다음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외곽으로 갈수록 커진다,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고, 기울기는 토지의 사용량에 대한 다른 것들의 값이다. 그거 떠오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준지대. 장기, 단기, 일시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그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뭐에 대한 대가?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마샬. 그 다음 경제지대. 누가? 파레토. 그래서 총 수입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이루어져서, 경제지대는 소비자 잉여다, 공급자 잉여다. 공급자 잉여다. 그리고 이때 경제지대는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비탄력적으로 커진다는 것은 바로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여러분들 토지의 경우는 오로지 경제지대로서의 지대만 존재하고 전용 수입은 있다 없다? 예, 완전 비탄력이니까. 이게 지대이론이에요. 절 좀 보셔. 여기서 시험에 안 나온 적 있다 없다? 100% 나와. 근데 이게 더럽게 어려운 얘기요. 되게 쉬운 얘기야. 되게 쉽지는 않아? 그럼 조금 쉬워요? 어려운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겠어요.